기어리포트 6월 4주차. 안녕하세요. 웰스기업연구소 이수민 연구원입니다. 이번 주는 법인에 관련된 등기를 할 때마다 인감도장을 빌려야 하는 우리 대표님들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바로 주식 명의에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잠시 후에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2017년 대법원 전원 합의체에서는 아주 의미 있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른바 명의신탁 주식의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자는 누구인가에 대한 판결인데요. 기존에는 실제로 누가 주금을 납입했었는지, 그리고 실제 소유관계는 누구 것인지에 따라서 명의신탁 주식의 주인을 결정했습니다. 주주로서의 권리, 즉 의결권, 배당금 청구권, 자녀재산 청구권 등의 권리자를 결정했었는데 이번 판결로 그 내용이 확 변하게 되었습니다. 대법원 전원 합의체에서는 극히 예외적인 사정이 없는 한 회사를 상대로 주주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주체를 주주명부에 기재된 사람으로 확정을 지었습니다. 이는 회사와 다수의 주주 사이의 법률 관계를 한층 더 획일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계기로서 기존 판례를 변경했는데요. 이에 따라 주식의 명의를 아무리 빌렸다고 하더라도 그 주식의 권리는 실제 소유자가 아닌 명의자에게 귀속되는 것이기 때문에 차명주주가 변심이라도 하게 된다면 그 주식 때문에 정말로 골치 아픈 일이 생길 수도 있다는 점을 잊지 않으셔야겠습니다. 주주명부상 주주가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말은 주금을 납입한 사람이 실제로는 대표님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입증을 한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주주명부에 있는 주주의 권리를 침해할 수 없다는 뜻이기 때문에 자칫 회사 경영에서 절차상 하자 등의 위법사항이 발생을 했을 때에는 상당한 위기에 봉착할 수 있다는 점도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웰스기업연구소에는 주식의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준 기업들을 위해서 해결 방법과 프로세스를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만약 이런 어려움이 있는 대표님들께서는 바로 연락을 주신다면 저희가 그에 맞는 솔루션을 제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웰스기업연구소 정을 소장님을 모실 시간입니다. 명의신탁 주식이 있는 경우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웰스기업연구소 정을 소장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명의신탁 주식을 가지고 있는 대표님들이 이제 생각을 좀 바꾸셔야 된다는 얘기를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일단 명의신탁 주주가 있으면 좀 골치 아프다는 얘기 앞전 시간에 들으셨을 겁니다. 대법원 전원 합의체 결정의 변경에 따라서 이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주가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이기 때문인데요. 이런 주주가 이제 예를 들어서 행사할 수 있는 권리들이 뭐가 있는지를 제가 하나하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한 주 이상만 갖고 있어도요, 주주명부나 주총의사록, 그 다음에 이사의 의사록,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다 열람하실 수 있는 권리가 생깁니다. 그리고 합병무효의소를 걸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1% 이상을 만약에 갖고 있는 주주라고 한다면 유지청구권과 대표소송을 걸 수 있는데, 이 유지청구권 같은 경우에는 그 경영자가 행동을 하기 전에 가처분 신청을 해서 그 행동을 저지하는 걸 말하는 거고, 이 대표소송이라는 거는 이미 벌어진 거에 대한 사후에 소송을 거는 걸 말합니다. 3% 이상을 갖고 있는 주주라고 한다면 주주제한권, 이 주주제한권이 상당히 좀 골치 아플 수도 있는데, 얘가 주주총회의 그 의안과 의제를 이제 그 결정할 수 있는, 그러니까 주주의 뜻대로, 소수주의 뜻대로 표결에 붙일 수 있는 뭐 이런 강력한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사해임 매소 같은 경우 이제 임기 중에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회계장부 열람권, 집중투표 제도에도 권리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10% 이상을 갖고 있으면 해산 판결 청구권을 갖게 되는데, 이런 소수주들의 권리들 같은 경우가 명의신탁주주와 만약에 조금 의가 상한되거나, 특히 어떤 경우에 제일 가장 위험하냐면 직원한테 이제 명의를 빌린 경우, 근데 그 직원이 회사에 다니지 않고 회사를 퇴직했는데 좋지 않게 퇴직한 경우, 이 경우에 상당한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아무리 직원이라고 하더라도 난 믿는 거야 라고 하더라도 이 점 꼭 주의하셔야 된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이유로 상당히 좀 어려운 문제에 봉착할 수밖에 없는데, 이걸 해결하기 위해선 제가 몇 가지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실제로 자본금을 누가 납입하셨는지가 정말 중요하고요. 이거는 실제 납입한 것뿐만 아니라 이거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혹은
그 정황적인 증거들을 좀 확보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 가지고 있는 기록들 중에 제일 좋은 건 입금증이라든가 뭐 이런 게 제일 좋겠죠. 그 다음에 혹시나 법인에서 주주에게 배당을 하신 적이 있는지도 또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주주에게 배당을 했다. 근데 그 주주에게 배당을 했는데 그 배당한 금액을 예를 들어서 뭐 영업비를 활용하기 위해서 뭐 뒤로 받았다거나 뭐 이런 히스토리가 있다면 상당히 좀 입증하기가 좀 좋기 때문에 이런 것도 한번 체크해 보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한번 체크하신 다음에 가장 먼저 하셔야 될 것은 과연 지금 제가 명의를 빌린 우리 대표님들이 저 명의를 빌려준 거에 대한 명백한 증거가 있는지에 대한 걸 한번 꼭 체크해 보셔야 된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얘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이제 두 가지죠.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주주명부상 명의를 다시 바꾸면 됩니다. 근데 이게 바꿀 때마다 세금이 들어가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지 않겠습니까? 처음 명의 신탁이 있었을 때는 아무래도 회사가 설립했을 때 당시이기 때문에 자본금 정도, 그러니까 주식의 액면가 정도로 이동이 됐을 거란 말이죠. 근데 지금은 어느 정도 잉여금이 쌓였을 것이고 대표님이 이거 명의 중요하다라고 느낄 정도면 회사는 그거보다 엄청 더 성장했을 텐데 당연히 이동하는데 세금이 발생할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세금을 좀 여러 가지 감안해서 갈 수 있는 가장 FM적인 방법은 신탁 해지로 가는 방법입니다. 최초의 명의신탁의 약정이 있거나 그걸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있다고 한다면 신탁 해지를 통해서 가져올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최초로 명의를 신탁했을 때 당시에 증여세를 납입하면 문제가 해결되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비용적으로 봤을 때 가장 좀 돈이 안 든다고 볼 수도 있고 가장 또 속편하다고 볼 수 있죠. 왜냐하면 그냥 나 혼자서 끝나니까. 그래서 이런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이때 좀 고민하셔야 될 건 주식을 이동할 때 발생하는 세금들. 근데 그 다음에 혹시나 가업 승계를 준비하고 있다면 신탁 해지가 제일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업력이 인정받아야 가업 승계는 이제 적용되지 않습니까? 이런 업력 인정. 그 다음에 이제 간주취득세 문제도 사실 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 보통 주식을 아마 명의신탁을 많이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 간주취득세 회피나 아니면 2차 납세 의무 회피 때문에 과점 주주가 안 되셨을 경우가 많으실 거예요. 근데 그 주주한테 주식을 다시 갖고 왔다, 뭐 양도나 뭐 증여로 갖고 왔다고 한다면 그 취득한 걸로 인해서 과점 주주가 되실 거거든요. 그럼 그만큼 주식 비율에 해당하는 만큼 취득세를 다시 한번 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건 좀 심각하게 고려할 만한 상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사실 명의를 빌리게 되고 시간이 어느 정도 경과하게 되면 대표님 건강도 문제지만 그분의 건강도 문제가 되는 거고, 그분의 또 여러 가지 문제점들 때문에 혹시나 그분이 예를 들어서 신용불량이 되거나 이렇게 되는 경우, 특히 신용불량이 되는데 국세 체납을 했다, 이런 경우에는 대표님의 주식에 압류 혹은 질권 설정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이게 좀 조마조마하실 텐데 이런 것들에서 해방이 되는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있는 뭐 이런 장점들이 있겠죠. 그래서 가장 제가 중요한 원칙 세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회수하고자 한 주식의 가격을 먼저 파악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러니까 신탁을 입증하는 게 정말 생각보다 어렵다. 그래서 혹시 신탁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 그러니까 금융증빙이죠. 뭐 영수증이라든가 뭐 이런 거, 아니면 뭐 사전에 둘이 약정했던 약정 서류라든가, 아니면 당시에 그렇게밖에 할 수 없다는 정황적 증거들이 있는지를 한번 더 파악해 보셔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게 회수가 되는 기간이 솔직히 단번에 되면 좋은데 상당히 좀 오래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혹시나 우리 명의를 빌려주신 분이 혹시나 다른 생각을 하거나 아니면 좀 약간 우리 회사에 반하는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이거를 규제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걸 지킬 수 있는 어떤 제도적 절차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런 세 가지만 좀 당부를 드리면서 언제든지 저희 웰스기업연구소에 연락만 주시면 저희가 최선의 방법을 찾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저희 웰스기업연구소에서는 중소기업의 성공을 위해서 항상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버튼은 저희가 컨텐츠를 만드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